1492년 신세계로의 첫 항해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어느 날 밤 배의 갑판에서 전에 본 적이 없는 거대한 빛이 먼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콜럼버스는 방향을 찾기 위해 나침반을 봤는데 나침반이 불규칙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은 버뮤다 삼각지대가 어떤 세계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공식적인 기관들이 그 지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버뮤다 삼각지대는 바하마제도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섬 바닥 주변에는 이상한 구조물이 있어요. 이곳의 해저는 일정하지 않아요. 보통 모래로 된 바닥이 가끔 거대하고 어두운 구멍들로 대체됩니다. 마치 커다란 장어가 살고 있는 동굴 같아요. 블루홀이라고 불리는 이런 동굴의 가장 흔한 문제는 때때로 파도가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다이버들은 그것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폭포 같다고 말해요. 1918년 3월 306명의 승무원을 태운 USS 사이클롭스는 바베이도스를 떠나 볼티모어로 향했습니다. 그 배는 여행 중에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했고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사이클롭스는 조난 신호도 보내지 않은 채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졌고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가장 큰 배가 됐어요.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사라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대략 50척의 선박과 20대의 비행기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종은 설명되지 않았고 잔해도 남지 않았어요. 실종 항공기와 선박으로부터 전해졌다고 알려진 많은 이야기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구름 모양, 공중 또는 물 위의 터널, 불이 반짝이는 짙은 안개가 갑작스럽게 출현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러한 이상현상이 선박과 비행기가 방향을 잃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있던 곳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의 옹호자들은 전자기장이 서로 충돌해서 현실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조지프 허치슨의 실험을 인용합니다. 그는 전자기장이 물체를 공중으로 띄우고 물 밖으로 날아가게 만들고 빛을 내기 시작하는 실험을 수없이 실시했어요. 허치슨은 이런 현상이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섬뜩한 지역의 밑바닥에는 이상한 구조물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곳에 거대한 피라미드가 존재한다고 보고했어요. 사실 이건 모두 과장된 표현이에요. 그 구조물은 전혀 피라미드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비미니 로드라고 불립니다. 북비미니 섬 해안에서 북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두 개의 이상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둘 다 마치 빌딩 블록처럼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미니 도로 아래의 지하층은 빈 공간이 전혀 없는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암석이 건물의 일부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죠. 1800년 USS 피커링이라고 불리는 큰 범선이 서인도 제도로 가기 위해 미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배는 90명의 선원과 함께 버뮤다 삼각지대로 항해했고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USS 피커링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최초의 배입니다. 폭풍에 의해 배가 침몰했다고 생각되지만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확신할 수 없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연극 템페스트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선원들은 선박이 불가사의하게 사라진 바하마 근처의 위험한 해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셰익스피어는 신비한 땅으로 배를 이동시키는 바다의 폭풍에 대한 그의 마지막 연극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에 나오는 난파선은 17세기의 선박 씨 벤처를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 배는 영국에서 버지니아까지 보급품을 운반하던 중에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거대한 폭풍을 맞았습니다. 씨 벤처는 3일 동안 폭풍에 시달렸고 간신히 해안에 도착했어요. 난파선의 생존자들은 9개월 동안 버뮤다의 황량한 지역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 지역의 해저에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시대의 선박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요. 상상할 수 있듯이 이곳은 신비한 바다에 도전할 만큼 용감한 보물 사냥꾼들에게 좋은 장소입니다.
이 보물 사냥꾼 중 한 명은 운 좋게도 우주로의 첫 비행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던 60년대에 행성의 궤도로 만들어진 비밀 지도를 발견했어요. 이 지도는 카리브해 지역의 많은 난파선 좌표를 보여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보물 사냥꾼은 이 좌표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탐험의 일원이었던 선박의 잔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층층의 산호로 뒤덮인 알 수 없는 거대한 물체였어요. 5개의 다발로 된 긴 돌기가 다른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었어요. 2개의 동일한 물체가 근처에서 더 발견됐어요. 일본 해안에는 태평양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습니다. 1950년에서 1954년 사이에 9척의 배가 이 지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케요 마루 5호는 당시 이 원인 불명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보내졌지만 역시 사라졌어요. 이 사건 이후 일본 당국은 이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고 선원들에게 그곳을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바하마의 일부인 안드로스 섬의 지역 사람들에게는 루스카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사악한 문어 같은 생명체에 대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아무도 이 생물이 얼마나 거대한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서 선박이 사라진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몇몇 거대한 문어들이 근처에서 목격되었고 잡히기도 했지만 이 전설적인 생물체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배를 해저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문어요? 우리가 아는 한 그런 크기까지 자란 문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진북과 자북극이 정확히 같은 방향에 있는 지구상에서 드문 장소 중 하나입니다. 진북은 지구의 지리적인 북극입니다. 자북극은 자기 나침반에 나타나는 북쪽에서 지속적으로 지구 주위를 방황하죠. 때때로 이 두 극이 일치해요. 그리고 남북을 연결하는 직선은 무편각선이라고 해요. 이 선 위에 위치할 때 나침반은 이상하게 행동하고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지는 않을 거예요.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자기장은 태양 복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삼각지대 위에서는 태양광선의 입자들이 지구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지구 대기를 비행하는 인공위성의 기기가 불안정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배와 비행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백길 중 하나입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사실이 버뮤다 삼각지대 미스테리의 해답이라고 믿어요. 통계적으로 바쁜 지역일수록 사고와 실종 빈도가 높아요. 이것은 일리가 있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는 실종의 빈도가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그럴듯한 이론에 따르면 로그 웨이브가 많은 실종의 원인이라고 해요. 과학자들은 로그 웨이브를 극심한 폭풍 파도라고 불러요. 다른 날씨 패턴이 동시에 일어날 때 30m 높이의 예상치 못한 큰 파도가 발생합니다. 목격자들은 이 파도가 거대한 물의 벽처럼 보인다고 해요. 이런 파도라면 왜 배들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르게 가라앉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에도 삼각지대가 있어요. 80년대 후반부터 16,0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이상현상의 목격자들은 짙은 안개, 번개, 동 모양의 불빛, 환각에 대해 이야기해요. 알래스카에서는 모든 것이 좀 더 복잡해요. 사람, 비행기, 배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 이상현상에 대해 말해줄 사람도 없어요. 1950년 비행기 한 대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몬태나주의 그레이트 폴스로 향했습니다. 8명의 승무원과 36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었어요. 비행 시작 2시간 후 기장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무전을 보냈어요. 그 후론 침묵이 흘렀어요. 마치 30m 길이의 비행기가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보였어요. 85대의 항공기와 약 7,000명의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찾으려고 했지만 흔적도 없었어요. 나사나 볼트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 비행기 미스테리는 알래스카 삼각지대를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지도에서 보면 앵커리지, 베로, 주노 근처를 지나는 야생지역으로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저는 알래스카 삼각지대에 대해 몰랐어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